이번에 학습할 개념은 지수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범위가 점점 늘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1번은 먼저 지수법칙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주안점을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수법칙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수법칙의 내용 자체보다 그 지수법칙이 언제 성립하는지 이 조건에 조금 더 눈길을 주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수가 mn이 자연수일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밑이 지금 다 a인데 a에 관한 어떤 제약사항도 없죠. 잘 기억해 두세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지금 밑 a에 대한 어떠한 제약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가 a의 n 더하기 m이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a의 n-m이 되고, 얘는 a에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n 곱하기 m이 되고, 여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애가 각각 n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지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연수일 때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습니다. 지금 a에 대해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지수가 정수로 확장될 때의 개념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지수 법칙을 공부했을 때 이 지수 m하고 n은 현재 자연수까지 공부했거든요. 여기가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건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수가 이제 수의 집합이 확장이 될 텐데, 우리가 중학교 때 자연수를 공부를 했고 지금 정수로 확장이 됐죠.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무리수까지 같이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지수를 최대 실수까지 확장해 가면서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정수로 확장될 테니까 우리는 이제 추가로 여기는 지수가 0이 될 때와 여기는 지수가 이렇게 음의 정수가 나올 때 이런 꼴에 관한 공부를 지금 여기서 하게 되고요. 자, a의 영승은 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수의 0 거듭제곱은 1인데요. 여기에서 강력한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대신 여기는 밑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0의 0제곱은요, 마치 분모가 0인 0분의 4같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정의할 수 없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0의 0제곱이 나오게 되면 그 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수기 때문에 아예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밑이 0이 아닌 모든 수에 대해서 밑이 0이 아닌 모든 수의, 그죠?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이제 이 식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m승, 이렇게 지수에 음의 정수가 올라가 있을 때는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은요, 밑은 역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 m이 플러스 m으로 바뀌면 이 밑은 a분의 1이라는 이러한 역수가 되는데, 어차피 이 분모 분자에 각각 m승 m승을 하게 되면 얘는 a의 m승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증명이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럼 얘는 m 더하기 마이너스 m이 되면서 a의 0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아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는 곱해서 1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뭐죠? 그렇죠, 역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얘의 역수여야 돼요. 써볼게요. a의 마이너스 m승은 a의 m승의 역수니까 a의 m승분의 1과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은 역수가 된다라고 써볼게요. 네, 깜빡하고 안 썼으니까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은 역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수가 바뀌어서 2가 되게 되면 이 밑은 역수가 돼서 2분의 3에 이렇게 제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선생님 깜빡하고 모든 수의 0승이 왜 1인지 증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말씀드리지만 증명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잊어버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이해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해하면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이해 못해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서 위대한 수학자가 되거나 뭐 수학적인 진리를 탐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수학에 재밌어 하는 친구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다리 같은 게 이제 수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뭐 수학적인 진리를 탐구하거나 그런 건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어쨌든 시험 성적을 잘 맞는데, 너무 슬픈데 이런 말 하기가, 시험 성적을 잘 맞는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자, 어쨌든 뭐 증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M승, A의 M승 나누기 A의 M승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똑같은 수를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 A의 얘 빼기 얘가 되면서 0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0승이 1인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거창한 증명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지수가 정수로 확장될 때, 즉 지수가 0일 때, 그 다음에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이 됐었죠. 이제 유리수로 확장된다는 얘기는 유리수가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수잖아요. 나타낼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A에 이제 이렇게 3분의 1승, 3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 안에 이런 분수가 들어가는 걸 지금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에는 문제가 없는가, 뭔가 변하는 상황이 있는가 라는 걸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거듭제곱근 사이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 표현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볼게요. 자, 유리수인 지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일단은 밑이 a가 0보다 크고요. 여기는 이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분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양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의 n분의 1승을 선생님이 통째로 n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n제곱 한번 해보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얘는 a의 n분의 n이 되면서 약분해서 a가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요, 얘는 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에 있는 이 녀석은요, a의 n제곱근이 되겠습니다. m제곱근,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었는데 뭐였죠? a의 n제곱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a의 n분의 1이 n제곱근 루트 a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 분모가 있는 게 거듭제곱분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의 n분의 m승은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분의 1의 전체 m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우리가 방금 전에 n제곱분 루트 a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바깥에 m승이 되는데 이 m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어떨 때? 얘가 양수일 때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n승근 루트 a의 m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에 분수가 들어가 있을 때 분모는 이렇게 제곱근 앞에 루트 안에 나오는 숫자가 되고요. 이 분자는 이 밑에 거듭제곱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2의 3분의 2승을 거듭제곱근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면 2의 3분의 2는 이 분모 3이 이렇게 루트 앞에 오고요. 여기 있는 2는 그냥 밑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 이 지수가 유리수인 수를 앞에서 배웠던 n제곱근, 거듭제곱근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메인인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 뭐가 변하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사실 좀 반대로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밑에 내용 일단 채워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a의 n 더하기 m제곱이 된다. 얘는 a의 n 곱하기 m승이 된다. 얘는 a의 n 빼기 m승이 된다. 얘는 a의 n승, b의 n승이 된다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1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1번.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똑같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가 확장됐어요. mn이 유리수일 때라는 말이 들어갔더니 이러한 새로운 제약 조건이 생기는 거죠. 이 a, b는 뭔데? 이 거듭제곱의 밑인데, 다시 말해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밑은 이렇게 반드시 양수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수의 집합이 확장되면 밑은 오히려 제약이 심해지는구나. 그런데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밑은 양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얼씨구나, 이렇게 곱하면 약분되네. 그럼 마이너스 2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곱해지는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밑이 양수여야 되는데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냥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전체의 2분의 1승은 먼저 이 괄호 안을 제곱하게 되면 4의 2분의 1승이 되고, 4의 2분의 1승은 4가 2의 제곱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이제 밑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면서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은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만 얘가 성립해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는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성립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식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죠? 수학에서 어떤 공식이 되거나 참인 명제가 되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예외 없이 성립해야 되는데, A가 뭐 하나가 음수고 B는 양수고 이럴 때는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A가 양수고, 즉 밑이 둘 다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을 보장해 줄게. 그 이외에는 난 잘 모르겠어 라는 문제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성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게 되면 우리가 알았던 지수 법칙에 새로운 제약 조건이 생기는데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제약 조건이 새로 붙는다. 그럴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유리수로 표현된 녀석을 거듭 제곱근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들이 제약 없이 성립하다가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되면서 우리가 여기가 0승이 되는 걸 공부했는데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음의 정수가 들어오는 걸 공부했었는데 얘는 부호를 바꾼 거분의 1이다 라는 걸 공부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유리수로 확장되면서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되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생각했던, 사용했던 지수 법칙들이 반드시 밑이 0보다 클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새로운 제약 조건이 성립입니다. 지수 법칙 성립. 밑이 0보다 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4번은요, 저 지수를 이제 무리수와 실수까지 확장하게 되는데, 사실 얘는 크게 큰 어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1로 변할 때 항상 뭔가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1로 갈 때는 하나도 추가 안 됩니다. 그냥 유리수 조건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지수의 범위가 무리수나 실수로 확장된다 그래서 뭔가 변하는 내용은 추가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통 공부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우리가 무리수나 실수가 올라갔을 때는 이 유리수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수가 무리수로 확장될 때는 별다른 추가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실수는 우리가 어떤 실수의 집합은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와 같은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무리수라고 확장돼서 새로운 조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A의 R제곱,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이렇게 R은 실수, 지금 실수니까 여기는 이제 분수도 와도 되고 무리수도 와도 되고 실수도 와도 되는 거예요. 이러와 같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도
실수까지 확장해도 중요한 건 뭐죠? 요거죠. 이거.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제약 조건이 이 유리수로 바뀔 때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수까지 확장해도 그냥 여러분들 추가로 뭐 암기해야 되는 내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의 확장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될 때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모든 수의 0 거듭 제곱은 1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제약 조건이 생기죠. 단 저기 있는 밑은 0이 아니다 라는 제약 조건이 생겨요. 얘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수학에서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는 수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적인 오류를 없애주는 그냥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앞에 있는 밑은 역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a의 m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1이에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요. 자,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1이 됩니다. 자,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먼저 부호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얘가 부호가 바뀌면 밑은 선생님이 역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역수를 취한다고 부호가 바뀌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바뀝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얘는 16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1이고요. 계산해볼 필요도 없죠. 자, 얘는 4의 제곱분의 1이 돼서 1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요, 마찬가지 얘가 부호가 바뀌면 얘는 역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이 되면서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똑같이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2가 되면 얘는 역수가 돼서 3이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뭐 지수 법칙을 이제 이용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9분의 1이 3분의 1의 제곱이죠. 3분의 1의 제곱의 제곱, 밑이 마이너스 2승이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승. 근데 밑이 지금 현재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써도 됩니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4승. 근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3의 4승에서 81이다 라고 계산해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얘를 그냥 얘는 부호를 바꾸고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서 81, 이런 방법도 있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로 확장될 때 기초유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과 지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밑이 양수일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얘는 n승근 n제곱근 루트 a가 되고요. 얘는 n제곱근 루트 a의 m승이 된다, m제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주어진 거듭제곱근을 지수가 유리수인 상태로 나타내래요. 그럼 얘는 a의 4분의 1승이 되고요. 얘는 a의 5분의 3승이 됩니다. 5분의 3제곱. 자, 이 녀석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분모만 먼저 보게 되면 a의 4분의 3제곱 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분의 1의 전체의 4분의 3제곱. 그럼 얘는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부호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r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일로 가려면은 이 녀석의 역수인 것과 지수의 부호는 바뀌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a의 4분의 3인데 부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1분의 a의 얘가 지금 6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a의 3분의 1이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갑니다. 여기는 4분의 1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5분의 4 있어야 되고요. 자, 얘를 먼저 바꾸게 되면 2의 3분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의 6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의 6분의 2승이 되고요. 약분하게 되면 3의 3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수로 확정된 지수의 기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A, B는 지금 현재 이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와 미치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 그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된 지수를 거듭제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공식을 그냥 다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먼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2의 2분의 9 곱하기 2의 2분의 1이 되면서 얘랑 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2의 5승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3의 2분의 3승 곱하기 얘는 유리수로 바꾸게 되면 3의 2분의 1승이죠. 여기 2가 숨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누기 3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2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3에 곱하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랑 더하면 2가 되고요.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니까 얘가 되면서 3의 0승이 되는데 모든 승의 0승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얘는 6제곱을 각각 해도 되고요. 먼저 계산을 하는데 가장 편한 건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건 어쨌든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하는 게 지수법칙을 사용하기에 조금 더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A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선생님 바로 3으로 약분까지 했어요. 곱하기 B의 2분의 1승이 되고 요거 전체 6승이 됩니다.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도 6승이 되니까 A의 4승이 되고 얘도 6승이 되니까 B의 3승이 됩니다. 자, 4번. 제 녀석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해져요. 그럼 A의 3분의 1승 곱하기 B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곱하기 얘는 A의 3분의 2승 B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그냥 A의 1승이 되고요. 얘랑 곱하면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반드시 강의를 멈추고 풀어보고 답을 확인을 해보세요. 왼쪽은 선생님이랑 먼저 같이 시작해보고 오른쪽은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풀어보고 답을 맞추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A, B가 모두 양수니까 지수법칙 거듭제곱 유리수로 바꾸는 거 얼마든지 써. 내가 안전하게 보장해 줄게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곱해지게 되면 얘는 A의 2분의 3승 곱하기 A의 4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4분의 6이니까 A의 4분의 7승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죠. 다음 마찬가지 이렇게 바로 분배하게 되면 A의 4분의 1승 B의 6분의 1승 곱하기 분배하면 A의 3분의 4승 곱하기 B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얘랑 곱하게 되면 지수의 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의 자 12분의 얘는 12분의 3이고 얘는 12분의 16이죠. 12분의 19가 되겠네요. 숫자가 너무 더럽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6분의 1 B의 6분의 1승 곱하기 B의 1승이 되는 거니까 B의 6분의 7제곱 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먼저 이렇게 거듭제곱근꼴로 표현된 거는 유리수로 지수를 바꿔서 표현해 줍니다. 그럼 A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죠. 2분의 3승 곱하기 A의 5분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의 3분의 1승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A가 다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얘네들의 합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유, 숫자를 괜히 어느 문제집이지? 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15입니다. 얘는 1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5 더하기 10분의 2 빼기 1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요거 전체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에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0분의 12가 되죠. 요거에 3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약분돼서 4가 남고 다시 이렇게 2씩 약분하게 되면 A의 5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이렇게 먼저 곱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얘는 2가 숨어 있으니까 A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4분의 3제곱. 그럼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통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4분의로 쫙 통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6 더하기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되죠? 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수가 무리수로 확장됐을 텐데 선생님이 유리수에서 무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될 때는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 법칙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미치 양수라는 안전장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에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그래서 루트 12가 2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 돼서 얘는 2의 3루트 3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5에 밑이 똑같으니까 얘 빼기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32는 4루트이고요 빼기 루트 18은 3루트이죠. 더하기 루트 8은 2루트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요 5에 요거 계산한 게 루트 2고 2루트 2를 더하게 되니까 3루트 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a의 루트 100이 되면서 루트 100은 10이니까 a의 10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우리가 얘를 각각 요렇게 지수에 곱해주게 되면 얘랑 곱하면 그냥 1이 남으니까 a가 되고요. 얘는 b에 여기에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6이 남겠죠. 요렇게 약분돼서 루트 2가 남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남게 되면서 얘는 a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얘는 3에 곱하면 루트 100입니다. 그래서 3의 10승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자, 8하고 2 느낌 오시죠? 8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거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승 곱하기 2의 2분의 루트 3승이 됩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약분돼서 2가 되고요. 밑이 2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2의 0제곱이 되면서 1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에 여기서 얘는 더하게 되겠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18은 바로 꺼내면 3루트 2가 되고요. 나누기는 지수의 뺄셈으로 바뀝니다. 2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4루트인데 2루트를 빼니까 4의 2루트 2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이렇게 루트 3승 이렇게 루트 3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곱해지게 되면 4의 루트 2분의 1이 남습니다. 곱하기 얘는 3의 루트 2승 이렇게 남게 되겠죠. 뭐 더 이상 계산은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수의 확장에 따른 기초 유형 문제, 계산 유형 문제 더 없지? 를 우리가 끝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수의 확장의 기본 수준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지수가 음의 정수로 확장될 때가 되겠고요. 자, 접근법을 한번 볼까요? 자, 지수가 음의 정수로 계산되는 식의 그냥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요. 자, 합성수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4하고 나온 거고 2가 나오고 있는데 4를 2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면 밑이 모두 다 통일이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저는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승인데 밑이 양수기 때문에 바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 하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2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승 그대로 쓰고 전체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7승에 전체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밑이 여전히 양수기 때문에 얘를 지수 법칙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누기 하고 2의 몇 승? 28승이 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6에서 28을 추가로 빼기 때문에 34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수에는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K가 정수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이 정수로만 이제 확장이 되면 밑은 0만 아니면 되죠. 유리수로 확장됐을 때 양수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 곱하기 요거 먼저 곱하게 되면 A의 6승이 되죠. 나누기 A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요. 그럼 A의 마이너스 8승에 곱하기 부분은 더하기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나누기 부분은 빼기로 바뀝니다. 빼기 5 이렇게 되고요. 얘는 A의 세제곱이 돼서 여기는 우리가 찾는 K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분수의 형태가 주어진 지수가 음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7이라든지 4라든지 8이라든지 9라든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네, 간단한 2나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성수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실까요? 얘를 보시게 되면 4는 2의 제곱으로 쓰고요.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이게 3의 세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2승을 하니까 3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곱하기. 자, 얘는 2의 6제곱이 되고 얘는 2의 9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분수의 곱셈인데 어떤 것도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나 분모나 어떤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묶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얘를 3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묶어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3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이렇게 곱했을 때 3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3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더하기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 1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 더하기 마찬가지로 얘는 2의 6승만큼만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묶어냈으니까 1이 되고요. 얘는 6개를 묶어냈으니까 2가 3개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렇게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요, 이게 4예요. 얘도 4거든요. 약분됩니다. 그리고 이게 9예요. 얘도 9거든요.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요, 3의 마이너스 6승 더하기 2의 6승분의 1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우리가 뭐 예쁘게 쓴다면 3의 마이너스 6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6승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군요. 큰일 날 뻔했네. 곱하기 그럼 더 간단하게 되죠.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이니까 네, 6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조금 살짝 이상했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을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6은 일단 내비둘게요. 어떤 녀석의 거듭제곱도 아니니까. 그럼 5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곱하기 3의 5승 더하기 얘가 3의 6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5승으로 묶어내게 되면 1 더하기 5가 되겠죠. 분모 6은 그대로 있고요. 곱하기 여기는 3의 5승만큼 묶어내게 되면 1 더하기 3이 되고요. 이렇게 남습니다. 얘가 6이고 약분됩니다. 얘가 4고 얘도 4거든요. 그래서 얘는 5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3의 5승분의 1이죠. 근데 얘는 5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얘를 지수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3의 마이너스 5승이 되면서 얘는 15의 마이너스 5승하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모가 일정한 규칙으로 변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모가요, 그쵸? 뒤에는 다 1인데 여기는 이 지수가 계속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변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완전히 일정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거는요,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통분을 하는 거예요. 4개를 한꺼번에 통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 2개를 먼저 통분을 합니다. 어떻게 통분할 거냐면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분수에다가 분모 분자에 2의 4승을 곱해 줄 거예요. 분모의 통째로 2의 4승, 분자의 통째로 2의 4승. 그럼 이 분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지면서 2의 0승이 되니까 1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지면서 2의 4승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2의 4승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분수 보이시나요? 선생님, 이 분수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뭐를 곱해줄 거냐면 2의 제곱, 2의 제곱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플러스는 그대로 오고요. 여기에 2의 제곱이 곱해지면 2의 0승이 되면서 1이 되고요. 1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을 만듭니다. 분자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이 되겠죠. 뒤에 있는 분수들은 변하지 말고 그대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가 음인 부분만 조금 보기 좋게 양인 부분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분수와 이 분수가 지금 분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개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이 나온다는 거 금방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2개도 분모가 똑같고 2개를 더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나요? 마찬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은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분수에다가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럼 분배되면서 1이 되고, 이렇게 분배되는 건 3의 세제곱을 만들죠. 분자는 3의 제곱, 세제곱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30 곱해주겠습니다. 이 지수가 음수인 부분을 없애주는 숫자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배하면 1이 되고 분배하면 3이 됩니다. 분자는 3이 되겠죠.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씁니다. 3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 썼고요. 이렇게 더하면 1이죠. 이렇게 더한 것도 1입니다. 이 문제의 답도 2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분모 분자가 하나의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계값은 이건데 다 7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지수의 음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문제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는 그냥 곁다리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는 볼게요. 자, 기본 접근법은 뭐냐면 분모와 이거 분자입니다.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지수를 0 이상으로 만듭니다. 0 이상으로 만듭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제일 큰 음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뭐를 곱하냐면 잘 보세요. 7의 마이너스 10승 더하기 7의 마이너스 20승분의 7의 10승 더하기 7의 20승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7의 20승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얘는 분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7의 10승을 만들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더하기 1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분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면 7의 30승을 만들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7의 40승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분자를 최대한 묶어냅니다. 그럼 7의 10승 더하기 1분의 둘 다 7의 30승으로 묶어낼 수 있죠. 7의 30승을 묶어내게 되면 얘는 자기 자신을 묶었기 때문에 1이 되고, 얘는 40개 중에서 30개를 묶었기 때문에 7이 10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약분되면서 7의 30승 하고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번은 그냥 보너스 문제로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고요. 3분의 1은 우리가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거에 마이너스 3승을 하니까 1 더하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3승이 되면서 2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자에 하나 올라가 있고 분모에 하나 올라가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그냥 이쪽 부분을 양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3의 12승을 해줄 겁니다. 여기도 곱하기 3의 12승 요렇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3의 22승 더하기 3의 0승이 되니까 1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분배되면 3의 제곱 이렇게 분배되면서 더하기 3의 얼마? 2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 선생님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내라고 그랬죠? 그럼 3의 22승 더하기 1 하고 분모는 그대로 나오고 둘 다 3을 2개씩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묶어냈으니까 1이 되고요. 24개 중에서 2개를 묶어냈으니까 22개가 남습니다. 다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9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실수일 때는 밑이 0보다 큰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은 마음껏 우리가 지수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 밑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0보다 크네요. 그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25분의 9에 먼저 이렇게 곱해지는데 약분이 되면서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그대로 오고요. 자, 3분의 1에 약분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25분의 9는 다시 5분의 3의 제곱이거든요. 요거에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요거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없어지면서 5분의 3만 남게 되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27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네요. 그래서 얘는 5분의 27에 전체 2분의 1제곱 곱하기, 지금 얘는 먼저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자, 125분의 27, 여러분들 감 잡히시죠? 5분의 3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그거에 요걸 계산한 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았죠? 요거 전체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는 이제 거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27, 5분의 27인데, 자, 5분의 27의 전체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5분의 얼마에 3에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더 이상 사실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딱 깔끔하게 여기 모양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지수 법칙을 쓰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도 다르고 밑도 달라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분수를 분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녀석은요, 사실 뭐냐면 27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요렇게요. 이 녀석의 2분의 1승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5분의 1이죠. 이 녀석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27에 5분 곱하기 5분의 1은요,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곱하기, 자, 3에 얘도 마찬가지로 5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도 2분의 1승, 얘도 2분의 1승이 되면서 27을 선생님의 3의 3승으로 바꿀게요. 3의 2분의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5의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2분의 3승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지금 얘랑 얘랑 계산하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의 합으로 바뀌는데 3의 0승이 되겠네요. 곱하기 5의 얘랑 얘랑 더하면 1이 됩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요. 어이구, 미안합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요. 얘가 1이 되고 1 곱하기 5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5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가 무리수로 확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고요. 지수가 무리수로 확장될 때는 밑이 양수 조건만 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라고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녀석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적용되는 지수 법칙은 이식과 이식이 서로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A에서 이렇게 곱해지면 루트 36인데 그게 6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진 게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지수가 되게 되고요. 곱하기 그대로 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분배가 되죠. 그래서 A에 요렇게 분배된 게 10이고요. 요렇게 분배된 건 마이너스 5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그대로 오고요. 자, A에 요렇게 분배가 돼서 8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는 밑이 다 A니까요. A 쓰고 나서 곱하기로 연결된 두 지수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루트 3이 되고, 나누기로 연결되는 건 얘를 통째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4 루트 3이거든요. 그게 뒤에는 플러스 4 루트 3이랑 서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A에 6 더하기 10이 16인데 8을 빼니까 8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K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을 한번 써볼게요. 밑이 양수라고 줬으니까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A에 이렇게 곱하면 8이죠. 나누기 그대로 오고 A에 2루트 3승 나누기, 지금 얘가 좀 살짝 어려운데 먼저 여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처리를 먼저 하게 되면 A에 5 얘를 빼게 되겠죠. 빼기 2 빼기 루트 3이 되고, 요거 전체에 얼마가 되냐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A에 요걸 계산한 게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A에 6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게 됩니다. A에 6 마이너스 2 루트 3승. 자, 그래서 이제 정리했으니까 풀어볼까요? A에 8승 쓰고요. 다 밑이 A니까 그냥 바로 지수 연산으로 갈게요. 나누기니까 빼기, 얘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통째로 나누고 있으니까 빼기
이걸 통째로 빼게 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 루트 3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a의 8 마이너스 6제곱이 되니까 a의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k는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번 유형은 거듭제곱근을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하는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mn승근 루트 a가 되고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뭐로 나타낸다? 그렇지, 유리수. 그렇죠? 지수가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서 표현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을 유리수로 나타내서 표현한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기억을 다시 쓸 텐데요. 자, 먼저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얘는, 자, 3승근 루트는 일단 있고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a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곱해지면서 루트는 일단 있고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곱하기 4승근 루트 a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곱하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에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 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둘 다 2씩 곱합니다. 그럼 쟤는 4승근 루트 a의 6승이 됩니다.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얘는 3승근 루트는 일단 바깥쪽에 있고요. 얘랑 곱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4승근 루트 이 안에 있는 수들끼리 곱해서 a의 9승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얘랑 곱해지면서 12승근 루트 a의 9승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는 a의 12분의 9승, 즉 a의 4분의 3승하고 좌변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우변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변은 얘가 되겠죠. 자, 우리는 6승근 루트 이 a를 바로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루트가 있고요. 들어가면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제곱으로 곱해져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요. 자, 일단 얘랑 합쳐지면서 12승근 루트가 되고요. 이게 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a의 n 플러스 2승. 얘를 유리수로 표현하게 되면 a의 12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괜히 약분을 했네요. 지금 얘랑 이 부분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9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m은 7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여기에 2가 숨어 있으니까 8승근 루트 a가 되고요. 곱하기 그대로 씁니다. 자,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먼저 얘를 집어넣을게요. 이 루트는 얘를 쓴 거고요. 그럼 a는 여전히 있고요. 이 루트 나오고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루트가 다시 나오고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얘를 이제 푸는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루트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a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시 제곱이 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a의 4제곱으로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게 되면 8승근 루트 a가 되고요. 이거 곱하기, 자, 루트가 되면서 얘가 a 제곱이 됐다가 a 4제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a 세제곱과 만나서 a의 7제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있거든요. 2를 3번 곱하게 되면 쟤도 이제 뭐가 되냐면 8승근 루트 a의 7이 되고요. 얘는 그럼 이제 8승근 똑같으니까 똑같을 때는 그냥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죠. a의 8승이 돼서 그냥 a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 응용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과 응용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없죠. 판별식과 응용되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응용되거나 딱 그 두 가지 보통 패턴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고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알파 베타가 이 녀석의 두 근이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걸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얘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5에 이게 곱해지니까 알파 베타 승이 되고요. 얘는 3승근 루트가 똑같으니까 3승근 루트에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밑이 5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은 여러분들 얼마예요? 2분의 써볼까요? 두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상수항이 되고 두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가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요. 얘는 25에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승근 루트 5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승근 루트 5의 3승이니까 분모는 그냥 5가 되고요. 분자는 25가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7승. 지수법칙까지 적용하게 되면 5의 마이너스 7승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나눗셈으로 표현하게 되면 5 나누기 5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5의 8승 하고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가 뻔하게 응용되겠죠. 써놓고 시작할까요? 두근의 합은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9에 알파 곱하기 베타 승이 되고요. 루트 똑같으니까 루트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을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9에 마이너스 2분의 9승이 되고요. 얘는 루트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그냥 3이 되고요. 얘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적용까지 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3 나누기 3의 마이너스 9승을 분수 표현한 거였기 때문에 3의 10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을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타의 미안합니다. 두 만자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어요.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3의 4제곱은 A, 8의 제곱은 B 하고 문자 두 개를 사용해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법은 어떤 A의 X승이 K라는 얘기는 A는 K의 X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억을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3은 A의 4분의 1승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 양변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이 양변에 똑같이 4분의 1승, 4분의 1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니은 힌트는요, 바로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합성수가 나오게 되면 8은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저 주어진 부분을 2의 6제곱이 B다 라고 변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2는 B의 6분의 1승이다 라는 형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건 12의 11승인데요. 12는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2승 곱하기 3의 11승이 되는데요. 여기는 2 대신에 얘를 3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가 지금 B의 6분의 1승인데 그거의 전체 22승이 되겠고요. 곱하기 3이 A의 4분의 1승인데 A의 4분의 1승을 쓰고 여기에 12를 쓰면 되겠죠. 그 이 녀석은 B의 B분해가 아니죠. A 먼저 쓸까요? 곱해도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A의 4분의 11승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렇게 남게 되겠죠. B의 3분의 11승하고 A, B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기억 부분을 해석했을 때 2가 A의 5분의 1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게 되면 3이 B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6의 10승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뻔하게 아시겠지만 6이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10승 곱하기 3의 10승이 되는데요. 여기는 2 대신에 우리가 찾아낸 값 3 대신에 찾아낸 값을 집어넣고 쓰게 되면 A의 5분의 1승의 10승 곱하기 B의 2분의 1승의 10승이 되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근호를 포함한 유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근호를 알려주고 나서
어떤 숫자를 a, b로 표현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뻔하게 우리가 이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로 표현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녀석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기억은 a가 5의 2분의 1승이라는 걸 나타내요. 우리는 숫자 5가 얼마인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5가 a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니은을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니은은 b가 3의 3분의 1승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요. 좌변과 우변을 모두 3승을 하게 돼서 3을 구하게 되면 3은 b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의 6분의 1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낼게요. 15는 당연히 3 곱하기 5로 나타내집니다. 3 곱하기 5의 전체 6분의 1승이고요. 얘는 그러면 3의 6분의 1승 곱하기 5의 6분의 1승이 되는데 여기는 이 3을 이제 b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b의 세제곱의 6분의 1승으로 바뀌고 마찬가지 5도 a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a제곱의 6분의 1승 계산하시면은요 약분 돼서 b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약분 돼서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주 살짝 조금 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쪽 부분부터 해석 한번 해보게 되면 기억은 a가 2의 3분의 1승 양변 세제곱하게 되면 2가 a의 세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b가 3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3은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숫자는 6승근 루트 12 다시 말해서 12의 6분의 1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12는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나게 되죠. 지수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되면서 2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 대신에 a 세제곱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a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 대신에 b제곱을 집어넣습니다. b제곱에 6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는 그냥 약분돼서 a만 남게 되고 약분돼서 b의 3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이게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m은 여기는 생략된 숫자 1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n은 3분의 1이 돼야 되겠습니다. m은 1, n은 3분의 1 더하라 그랬네요. 답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이 단원에서 꽤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녀석의 이 지수가 지금 실수까지 확장이 돼요. 유리수까지 확장이 돼요. 지수가 분수인 형태의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큰 합성수가 나온 건 소인수 분해를 해서 나타내고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개념은 a의 마이너스 n승이 a의 n승분의 1과 같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의 n분의 n승이 자연수가 되려면 저기는 이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n분의 m이 자연수다. 이렇게 자연수까지는 아니고 0이 돼도 상관은 없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이 녀석이 0을 포함한 자연수인데 사실 0은 안 나와요. 왜냐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0인 경우는 굉장히 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0인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게 자연수다 라고 기억하셔도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자, 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밑을 자연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6이요. 64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2의 6승인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2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가 돼서 내려간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2의 n분의 6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가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0은 못되죠. 분자가 6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n은 이 6과 약분했을 때 약분해서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n은 6의 양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3, 6 4개가 있고요.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답은 그러면은 10이 되겠습니다.
10 맞나요? 12네요. 그죠? 네. 덧셈을 잘못했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을 지수로 나타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5승이 됩니다. 요렇게요. 요거에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3에 요렇게 곱해지면서 n분의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됐으니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n분의 마이너스 15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n은 얘랑 약분되면서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부호가 음수인 애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n은 15의 음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개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다를 때는 앞에 항의 제곱 빼기 뒤에 항의 제곱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제곱 공식입니다. 우리가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나 똑같이 구조로 외우면 되죠. 앞에 거 뒤에 거로 봤을 때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 옵니다. 뒤에 거도 마찬가지죠.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봤을 때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자, 세제곱 마찬가지. 앞에 거 뒤에 거로 보면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3배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 뒤에 거가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앞에 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자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오고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3배가 마이너스 3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합차와 제곱 공식을 이용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앞에 거 뒤에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 괄호 안에 항이 2개가 있는 거를 제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기억이라고 할 거고, 자, 얘는 뭐죠? 이 밑이 양수니까 지수 법칙을 안전하게 쓸 수 있어 라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게 문제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기억번호 계산해 보시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a의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이걸 a라고 바로 판단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얘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 2배가 오는데 얘랑 얘랑 곱해볼게요. a의 2분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2배가 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이 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일단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차가 될 겁니다. 합차가 먼저 전개가 되니까 괄호를 묶어내야 되겠죠.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는 지수 법칙에서 a가 되고 여기가 a의 0제곱이에요. 우리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a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요거 계산하게 되면 a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왜냐면 이 지수 법칙은 여기에만 걸리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1승. 자, 그렇게 되면 a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서 a의 마이너스 1승이 2개가 되겠죠.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하셨나요? 즉 왼쪽 거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아니군요. 네, 여기만 이렇게 부호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딱 주고요. 자, 여기는 제곱 공식이죠. 요거 제곱하면 3 나오고, 그죠?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는 마이너스이고,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플러스 여기는 그냥 합차 쓰면 되죠. 앞에 거 제곱하면 3이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자, 3 더하기 3 빼기 2니까 4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세제곱 공식을 이용한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괄호 안에 항이 두 개가 있고 항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이를 기억이라고 한다면, 자, 세제곱 공식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한다면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3배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대로 기억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를 기억이라고 두고, 자, 그럼 기억은, 자, 먼저 이거부터 정리할 건데요. 얘가 앞에 거죠. 자, 저거 3승하면 이제 3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 그 다음에 요거 3승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더하기 3에 여기에 3이 곱해질 때니까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배 얘랑 곱하게 되죠. 그죠? 요거 한번 써볼까요?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을 3승한 걸 계산한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계산한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얘랑 앞에 거랑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똑같이 앞에 거의 3승은 더하기 3이 되고 뒤에 거의 3승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마이너스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요거의 3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얘랑 얘는 서로 부호만 달라서 없어지고요. 요거 계산한 게 6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을 먼저 박스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3에 여기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다 뭐 하면 될까요? 네, 더하면은 되겠죠. 이거 더하면은 3분의 4고 요거 더하면 3분의 2가 남습니다. 3에 3분의 2승. 그게 여기에 샥 분배가 되는 거죠. 분배하게 되면은 여기에 분배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3의 1승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분배될 때는 1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3의 0승이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리했고요. 이제 얘만 분배하면 되죠. 그럼 얘도 사실 얘랑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3분의 2승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 이렇게 분배되면서 얼마를 만들죠? 마이너스 3을 만들고 이렇게 분배되면서 플러스 2를 만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또 찡콩 없어지고 계산하게 되면 6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8 하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얘도 항 두 개짜리 3승 공식이고 요거는 지수 법칙을 써줄 수 있게끔 하는 안정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에 이제 세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왼쪽 문제를 왼쪽 문제 사실 같은 구조의 문제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녀석의 가운데 부호만 다른 녀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앞에 거의 세제곱이 요걸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는 웬만한 건 암산할게요. 요거 세제곱하면 a의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 뒤에 거 세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게 얼마가 나오죠? a의 3분의 1이 나오죠. 그거의 3배가 나옵니다. 더하기 3의 a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하기 요걸 세제곱하면 a의 제곱이 되고요. 요걸 세제곱하면 이번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당연히 가운데 부호만 다르니까 얘랑 부호만 다른 마이너스 a의 3분의 1승이 나오겠죠. 요거에 3배가 오니까 마이너스 3 a의 3분의 1승에, 자, 앞에 거 뒤에 거 요런 순서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일단 계산되는 건 잽싸게 서로 없애버리고요. 여기는 분배만 하면 되죠. 얘랑 계산해서 없앨게요. 2a 제곱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얘를 분배하게 되면 3a가 되고요. a의 1승이니까요. 이걸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더하기 3 하고 곱하기 a의 0승이 됩니다. 근데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을게요. 3 곱하기 1은 어차피 3이니까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3 a의 1승이 되고 이렇게 분배한 건 플러스 다시 3이 되겠죠. 찡콩 없어지고 2a 제곱 플러스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제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꼴이 나오는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요렇게, 그렇죠? 요런 애들, 지수의 부호만 다른 애들의 합이 주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얘네들은 여기가 2분의 1승, 3분의 1승이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제곱 공식이나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풀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제곱을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얘네들은 생긴 거는 더러워도 실제 계산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앞에 거, 이걸 뒤에 거라고 한다면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이 형태는 항상 1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a의 0승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a의 0승이 돼서 1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 공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2배가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건 는인데, 자, 이거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는데, 이 곱하기 부분이 항상 1로 바뀌어서 실제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은 애들보다 식이 더 간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일 같은 거 봤을 때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실제 먹으면 되게 맛있는 과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과일 같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이 a 2x승, 그 다음에 플러스,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니까 뒤에 거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 2x승이 되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숫자로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이 결과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 결과도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이건 참고 복호 동순,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복호, 부호가 겹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겹쳐 있을 땐 같을 동 순서순, 같은 순서대로 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옛날 문제집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복호 동순이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야, 뭐 그런 얘기를 한자어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쓰잘데기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전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요거는 그냥 세제곱 공식에서 결과 이렇게 나와라고 이해시켜주기 위한 거고요. 외우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곱, 세제곱 공식의 구조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이제 전제만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a의 3x승,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제곱하게 되면 이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a의 마이너스 3x승,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3배가 생기는데 그게 그냥 3으로 바뀌고 이제 요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얘도 복호 동순.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지수의 부호만 다른 문자의 합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을 제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을 제곱 한번 해보게 되면, 기억의 제곱은 자 땡땡으로 할게요. 자, 얘는 이제 그러면 좌변도 제곱이 됩니다.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은 우변을 제곱해서 16. 자, 좌변 정리하게 되면 이걸 제곱한 게 x, 요걸 제곱한 게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생기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14라는 게 정리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제곱하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시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저도는 기억 프라임식을 제곱 한번 해보게 되면, 쟤는 이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은 14의 제곱이 되겠죠. 14의 제곱은 196인 거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제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또 2가 생기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2배. 요게 이제 196.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x의 제곱에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가 이항돼서 194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감 잡히시나요? 우리가 방금 전 거는 제곱을 두 번 했어야 됐었는데, 왜냐면 우리는 4제곱 공식 같은 건 안 외웠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얘를 세제곱하면 나오는 애구나,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고, 우리 첫 번째 기억을 세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변은 a의 3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전체 세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세제곱하면 5루트 5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을 한번 해볼 건데, 세제곱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살짝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세제곱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대로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세제곱은 a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배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오는데 그게 얼마죠, 여러분들? 1이에요. 그렇죠? 1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가 그대로 옵니다. 이게 5루트 5예요.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럼 얘만 넘기면 되는데, 선생님 얘는 어떻게 알아요? 요거 여기 알려줬잖아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다시 얘가 루트 5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은요, 여기 전체가 3 곱하기 루트 5가 되면서 3루트 5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일로 이제 샥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a-1승은 여기 5루트 5가 있고 3루트 5가 넘어오기 때문에 답이 2루트 5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잡한 형태의 시계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풀었던 거는 이렇게 지수가 작은 녀석의 값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수가 큰 녀석을 구하는 보통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수가 큰 형태를 알려주고 얘보다 지수가 작은 애들을 거꾸로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요. 단지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지수 법칙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이제 직접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얘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을 제곱했을 때 나오죠.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을 제곱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2가 나오죠. 근데 이게 문제에서 지금 34라고 알려줬거든요. 여기는 34 더하기 2가 되면서 36이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를 제곱해서 36이 나왔으니까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x가 양수기 때문에 이 식은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6 중에서 플러스의 값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얘는 또 여기 있는 녀석을 제곱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앞에 거의 제곱이 x가 되고 뒤 거의 제곱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더하기 2가 생기죠. 이게 계산이 되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값이 6이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을 예측할 수 있지만 양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루트 8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녀석의 시계값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기억의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는 이 분모의 값은 6인 걸 우리가 찾아냈고 분자는 루트 8인 걸 계산을 해냈죠. 그래서 이게 2루트이기 때문에 약분까지 하게 되면 3분의 루트 2 하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닥 어렵지는 않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용의 문제고 식만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녀석을 제곱해서 얘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x의 마이너스 1승을 전체를 제곱 한번 해보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 자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2가 생기는데, 이 계산은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 14라고 그랬으니까 16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x의 x 마이너스 1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기는 하지만 양수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라고 바로 선택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이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얘를 제곱하는 과정을 생각을 합니다. 앞에 거의 제곱은 x고 뒤에 거의 제곱은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요거에 플러스 2가 생기죠.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가 4인 걸 바로 앞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얘는 6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뿔마 6이 계산식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결과가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루트 6 하나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식을 우리가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기억은 분모가 루트 6이고 분자가 4가 되는 이러한 애가 되겠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 6분의 4루트 6, 약분까지 깔끔하게 하게 되면 3분의 2루트 6이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나왔네요. 이러한 형태, 이거 말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그렇죠? 분모에도 ax, a의 마이너스 x승, 분자에도 ax승, a의 마이너스 x승이 들어간 복잡한 분수 형태의 식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모 분자에 적당한 식,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a의 x승이 되겠죠. 곱해서 a의 x승을 곱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a의 2x승이 되고 여기는 1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식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바꾸어서 식을 계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알도록 힌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요. 자, A의 네모꼴은 A의 세모승이 네모로 문제가 주어질 때,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이런 게 문제로 주어질 때 쟤를 쓸 수 있게끔 문제에다가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기억의 분모 분자에 우리가 A의 X승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은 뭐가 되냐면 기억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써볼게요. 이런 형태인데 이 녀석의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A의 X승, 이렇게 A의 X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배됐을 때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힌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 이게 분배되면서 여기는 간단하게 1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게 되죠. 분배하게 되면 A의 EX승, 이게 분배되면 플러스 1, 분배되면 A의 EX승, 분배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에 의해서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3 더하기 1분의 3 빼기 1이 되면서 약분까지 2분의 1 하고 깔끔하게 풀리게 되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이 기억의 분모 분자에다가 선생님은 2의 x승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쓰고요. 당연히 이건 기억은 똑같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곱합니다. 자, 어떤 걸 곱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기는 이 마이너스 승을 0으로 바꿀 수 있는 애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분배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게 2의 2x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2승만 계산하게 되면 4x승이 됩니다. 그죠? 이거 분배되는 건 플러스 1이고 얘도 분배되면 4의 x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4의 x승이 5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분모는 5 더하기 1, 분자는 5 빼기 1 되면서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접근법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형태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분모 분자에 이 녀석 부분을 지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을 곱한다라고 기억하시면 기본 접근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쪽 부분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은 기억에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A의 M승을 곱해야 되겠죠. 네, 일단 이거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A의 M승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은 저 기억의 시계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왜냐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으니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분배되면서 A의 2M승, 이렇게 분배되는 건 플러스 1, 이렇게 분배되는 건 A의 2M승, 이렇게 분배되는 건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여전히 얼마요? 5분의 3입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 분수식이 되겠어요. 자, 분수랑 분수랑 같으니까 이럴 때는 이 교차곱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게 똑같습니다.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렇게 곱한 걸 3을 바로 분배를 해주게 되면 3에 A의 2M 플러스 3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건 5 곱하기 A의 2M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동량을 넘겨서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는 2에 A의 2M 제곱이 되고 얘는 넘어가면서 8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A의 2M의 제곱이 6이 아니라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얘는요, 얘를 몇 승 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3승 하면 됩니다. A의 2M에 3승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곱해지면서 A의 6M이 되고, 그럼 6M승이 아니라 A의 6M 제곱이 되고, 얘도 3승 했을 테니까 답은 64하고 풀리게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네요. 자, 잘 해보셨으라고 믿고 선생님이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기억의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야 돼요? 5의 x승. 이번에는 이제 그냥 바로 곱한 거 써볼게요. 그럼 얘는 5의 2x승 되고 마이너스 1, 5의 2x승 되고 플러스 1이 되고요. 변하지 않죠? 그대로 옵니다. 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 5를 1분의 5로 보고 분수랑 분수랑 같으니까 이 교차곱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건 1이랑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5의 2x승 플러스 1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건 5 곱하기 5의 2x승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5승 5승이니까 이거 더하기 1승으로 바꿔야 되네요. 맞는데요. 바꿀 필요 없죠. 우리는 필요한 게 5의 2x승이니까 굳이 지수를 우리가 필요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리로 넘기게 되면 4 곱하기 5의 2x승이 되고요. 얘는 넘어가면서
6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5의 x승이 아니라 2x승이죠. 5의 2x승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죠 여러분들? 네,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 25의 x승이 나왔네? 근데 25의 x승은 여러분들 봐서 아시겠지만 얘랑 사실 똑같거든요. 5의 제곱을 먼저 해버리면 나오는 게 25니까요. 요렇게요. 그럼 얘는 뭐죠? 얘의 역수죠. 지수의 부만 다르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값을 니은이라고 하고, 니은을 구해보게 되면 니은은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얼마인 걸 알아요? 2분의 3인 걸 알아요. 빼기 그대로 오고요. 역수입니다. 3분의 2 이렇게. 그죠?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얘는 6분의 9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답이 6분의 5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의 x승은 K꼴이 주어질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의 문제는 이 지수 부분이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이용하는지,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의 x승이 K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A를 보통 가지고 다루거든요. 근데 A의 x승 힌트가 주기 때문에 A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A는 K의 x분의 1승과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게 힌트로 주어지게 되면 이 녀석의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x분의 1승, x분의 1승을 해줘가지고 얘는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K의 x분의 1과 같다라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의 y제곱이 K가 된다는 얘기는 B는 K의 y분의 1승과 같다라고 바꿔서 이 A, B를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어떤 건지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를 보고 나서 우리가 기억을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억이 의미하는 건 5가 얼마다? 8의 n분의 1이다. 근데 우리는 n분의 3이 필요해.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8이 뭐예요? 2의 세제곱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어요. 아하,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n분의 3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번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니은번은 땡땡. 자, 이제 40이 뭐가 되냐면 32에 n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32는 2의 5승이거든. 그지? 요렇게. 그리고 나서 지수법칙을 써보니까 얘가 2의 n분의 5가 돼. 오호, 여기 있네.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 n분의 3 빼기 n분의 5를 구하고 싶은 거야. 걔는 그럼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를 나눌 때 나와요. 얘 나누기 얘를 하게 되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나눠볼게요. 좌변과 우변을 나누게 되면 이 우변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2의 n분의 3 나누기 2의 n분의 5가 되면서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요구하는 시계값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힌트를 이 형태로 바꾼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식이 나오도록 식을 잘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곱하고 필요하면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 좌변은 좀 해줘. 뭐예요? 좌변은 5고 여기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아래 걸 나눴으니까 얘도 여기 대를 나눠야 되죠? 그럼 8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근데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게 2의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살짝 패턴이 다른 것 같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개를 쪼개서 봐야 되는데, 저 말은 A의 X승이 16이고 B의 Y승도 16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는 게 A는 16의 X분의 1제곱이고 여기서 B는 16의 Y분의 1제곱이에요. 이제 우리가 얘랑 더하기가 되려면 이 주어진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해야 합니다. 여기만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좌변은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고 AB가 되고 우변은 16에 똑같은 밑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의 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AB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8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16과 8 어떻게 바꿔? 라고 하겠지만 16과 8 모두 2의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이 16을 2의 4제곱에 x 플러스 1승 y 플러스 1승으로 보고 얘를 2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의 4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분의 3 하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가 3개가 주어질 때 방금 풀었던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3개일 뿐이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x, y, z가 3개가 주어지고 는 꼴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유리수 파트에서 는 뭐 네모, 동그라미는, 세모는 네모꼴이 주어질 때 문제 어떻게 접근했었죠? 그렇죠. 이 3개를 모두 다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는 K라고 잡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의 기억을 변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의 x는 4의 y승은 12의 g승은 k다. 그래서 3의 x승이 k니까 우리가 3은 k의 x분의 1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의 y제곱이 k니까 4는 k의 y분의 1제곱이다. 12의 g승이 k니까 마찬가지로 12는 k의 g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g분의 1이거든요. 먼저 얘를 만들려면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나옵니다. 그죠? 곱하게 되면 좌변은 3 곱하기 4니까 12가 되고요. 우변은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이 되면서 밑이 똑같기 때문에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문자가 3개가 돼서 이것까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뭐가 더 생기면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누기 k의 g분의 1이 생기게 되면 얘 나누기 얘가 되면서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g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 여기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누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k의 g분의 1을 나눴는데 k의 g분의 1이 지금 10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좌변도 10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보게 되면 좌변 나누기 좌변을 해버리게 되면 1이 돼버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수의 k와 상관없이 몇 거듭 제곱이 1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의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0이 되는 거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조금 패턴이 달라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사실 큰 골자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을 보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가 7의 x분의 1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b가 7의 y분의 미안합니다. y분의 2라는 얘기고요. 자, 이쪽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bc가 7의 g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은 이식과 이식을 곱하면 여기를 얻을 수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얻어낸 식은 g분의 3인데 여긴 g분의 6이야. 그냥 나누려고 봤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제곱해서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그럼 여기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7의 g분의 6승 하고 이제 원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얘를 기역식, 얘를 니은식, 얘를 디귿식이라고 하고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역과 니은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디귿을 나눠서 식을 계산을 할 겁니다. 좌변을 그렇게 나타내 볼까요? 좌변은 기역 곱하기 니은 나누기 얘죠.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디귿입니다.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이게 디귿식으로 나눈 거죠.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 b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자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7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되고요. 얘로 나눴기 때문에 나눴으니까 빼기 g분의 6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시계값이 되는 거예요. 이 시계값. 이 시계값을 뭐를 사용해서 ABC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계값은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네? 그럼 ABC로 나타나 있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게 약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A제곱 약분하고 B 하나씩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여긴 1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이 식은 분모는 BC의 제곱이고 분자는 1 해서 BC의 제곱분의 1 하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의 X승은 B는 Y승은 C의 G승꼴로 주어진 경우의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는 뭐꼴, 그렇죠? 이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유리식 파트에서도 이렇게 세모는 네모는 동그라미가 나오면 얘는 는 K라고 잡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기본적인 이 문제 틀은요, 항상 세 개가 어떤 세 개가 같다라는 건 걔는 K와 같다라고 놓고 나서 앞에 있는 세 개를 모두 다 K로 통일해서 표현하게끔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세 개를 뭐라고 잡아두고 K라고 잡아두고 이 ABC를 미치 K인 지수로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X승이 K이기 때문에 A는 K의 X분의 1승, B의 Y승이 K이기 때문에 B는 K의 Y분의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 실수로 아까 여기 있는 문제를 앞에서 한 번 더 풀었는데 우리 기왕에 한 김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두 개가 맥락이 좀 겹쳐가지고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의 X승은 4의 Y승은 12의 G승을 K라고 둡니다. 먼저 그래서 3의 X승이 K니까 첫 번째로 3은 K의 X분의 1승, 4는 K의 Y분의 1승, 12는 K의 G분의 1승이 됩니다. 우리가 각각을 기역식, 니은식, 디귿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나오려면은요,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을 곱했을 때 얘 곱하기 얘가 되면서 지수의 합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럼 빼기는 디귿을 나눴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기역과 니은식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디귿식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좌변부터 해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4, 3, 10이에요. 걔를 12로 나누니까 일단 좌변은 1이 나오고요. 자, 우변은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Y분의 1승 나누기 K의 G분의 1승이 되고요. 얘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G분의 1이 된 거죠. 여기에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K의 이 녀석의 거듭제곱이 1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수가 얼마라는 얘기죠? 그렇죠, 0이죠. 왜냐면 모든 수의 0거듭제곱은 1이다 라고 공부했으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선생님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는 K라고 잡고요. 첫 번째, 그러면 2는 K의 X분의 1제곱, 5는 K의 Y분의 1제곱, 10은 K의 G분의 1제곱.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이 형태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기역과 니은을 곱해서 디귿을 나눠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좌변은 2 곱하기 5 나누기 10이니까 1이 되고요. 우변은 K에 얘 더하기 얘 빼기 얘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0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기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A의 X승은 B의 Y승은 3의 G승은 K다라고 잡습니다. 그럼 A가 K의 X분의 1제곱, B는 K의 Y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이 K의 G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게 얘가 나온대요. 그럼 얘는요, 다시 이거 두 개를, 여기는 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요, 이 부분은 기역과 니은을 곱한 부분 안에서 디귿의 4제곱이 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역과 니은을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K의 X분의 1승 곱하기,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미안합니다.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Y분의 1승이 되겠죠. 1승이 되고, 이게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을 곱한 거니까 이게 사실 AB의 값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가 그러면은 K에 뭐가 되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G분의 4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귿을 양변을 똑같이 4승을 합니다. 4승을 하게 되면 좌변은 81이 되고요. 여기는 K에 얼마가 돼요? G분의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게 되면은요,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밑도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80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모양 맞추기다 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우리가 한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쪽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2의 2x 승이 k잖아요. 여기에서 2는 k의 2x 승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x, y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얘를 4의 x승은 k다 라고 보고 나서 4가 k의 x분의 1승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우리가 그럼 비슷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게 되면 9의 y승이 k이기 때문에 우리가 9가 얼마다? k의 y분의 1제곱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살짝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지수들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힌트가 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시계값이요, 이 지수의 형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얘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가 0이야 라고 알려줬지만 우리가 x분의 1 y분의 1 쓰기 위해서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양변을 xy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그 안전장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 0 아니야, 그러니까 나로 나누어도 돼 라고 xy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xy로 나누면 y분의 1이 남고요. 얘를 xy로 나누면 x분의 1이 남고요. 여기 xy죠. 얘를 xy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남는데 그걸 넘겨서 2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힌트는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놨던 거죠. 야, 좀 얍삽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1번에서 찾아낸 이 첫 번째 식을 기억식, 얘를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기억과 니은을 곱해야지 이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변을 곱하게 되면 4, 9, 36이 되고요. 우변은 k의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승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위에서 2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이게 2라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얘는 k의 제곱이 되고 k의 제곱이 36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 k라고 하는 것은 4의, 그죠? 4의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k는 6하고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의 실생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한 번씩 보는 활용 문제가 되겠어요. 자, 뭐 사실 새로운 개념은 사실 별거 없는데 굳이 패턴을 나누자면 문제 자체에서 관계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는 이러한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식이 나와서 어려운 것 같겠지만 그냥 알려주는 공식에다가 대입만 잘하면 잘 풀립니다. 별거 없어요. 정말.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단위에 조심하면서 주어진 식에 대입만 잘하자. 어려운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겁먹지 말자. 활용이라고. 자, 일정한 비율로 분기되는 어떤 방사선 물질의 처음량, M0는 처음량이에요. 분기되기 전의 양이고요. T는 년이죠. 시간이 되는 거고요. T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M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양은 처음에 있던 양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주어지는 거고, A는 이 공식에서 사용되는 어떤 상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비례상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공식마다 주어지는 그냥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후에 이 물질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면 12년 후에 이 물질은 K의 M0가 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C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은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률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C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3년 후에 양이 여기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양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요. 3년은니까 곱하기 a에 여기는 t 대신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m0, m0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약분하고 나면 아주 중요한 힌트인 a의 마이너스 3승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12년 후의 양이 처음 양에 얼마만큼 나게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2년 후의 양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12년 후의 양은 이 공식에 의하면 m0 곱하기 a에 여기는 t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2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근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m0에 a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4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로 바꾸게 되면 m0에 2분의 1에 4제곱이 되면서 계산하게 되면 16분의 1 m0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 12년 후가 된다. 그래서 12년 후의 양은 처음 양의 16분의 1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럼 K는 당연히 16분의 1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 알려준 거에 대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대입만 한번 잘 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식품 손상 중, 뭐 말도 어려워, 그지? 선생님 이런 거 안 읽어요, 문제 풀 때. 식품 손상 지수 G와 상대 습도 H, 그러니까 H는 습도고 얘는 손상 지수래요. T는 기온이에요.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여기는 기온이 오고 얘는 문제에서 정해진 숫자고 얘는 습도고 이게 우리가 구해야지는 식품의 식품 손상 지수 그거래요. 네. 그래서 상대 습도가 80%이고 기온이 30도일 때 손상 지수를 G1이라고 하자. 그럼 이쪽 부분은 C로 나타내요. 그럼 G1은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G1은 14분의 습도가 오는데 습도가 지금 80이거든요. 80 마이너스 65 곱하기 1.05에 T가 지금 기온이죠. 온도인데 30도래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할 게 지금 현재 있죠, 여러분들. 그죠? 정리해보게 되면 요게 요렇게 빼게 되면 얼마예요? 15죠. 그리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 값을 알려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 녀석의 제곱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분까지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4니까 2, 4, 2, 7에 14 돼서 7분의 30 하고 나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G2를 구해봅시다. 자, G2는 손상 지수가 상대 습도가 57, 습도가 지금 현재 H였죠. 그래서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합니다. H 대신에 75를 집어넣고 75인데 17이라고 썼네. 75. 나머지는 그대로 써요. 자, 곱하기 1.05에 T인데 T 자리에는 기온이 들어가거든요. 15도랍니다. 요렇게요. 계산합니다. 자, 14분의 얘는 계산하면 10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곱하기 1.05의 15승은 2로 계산한다라고 그랬는데 2로 계산합시다. 자, 2일은이 27의 14 약분하게 되면 이제 7분의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문제는 G2분의 G1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으니까 G2, G1 다 구했잖아요. 15 넣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G2는 7분의 10, G1은 7분의 30 번분수죠. 분모, 분자. 분모의 7, 분자의 7 약분해주고. 그렇죠? 그럼 10분의 30 약분하면 3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이 주어지지 않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열 파트에서 등비 수열에서도 다시 활용 문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자, 일단은 백분율의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원래 A만큼 있던 게, 그러니까 우리 알기 쉽게 그냥 물건의 가격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백화점에서 원래 A1 했던 게 B%만큼 증가되게 되면, 값이 올라가게 되면,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려서 비싸지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은 A의 1 플러스 100분의 B1이 되고요. 잘 안 팔려서 B%만큼 할인하게 되면 원래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B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를 R%로 확대 복사한 후 복사분을 다시 R%만큼 확대 복사하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이 짓을 6번을 했더니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가 원본의 2배가 됐답니다. 8번 했을 때는 글자는 6번의 복사한 녀석의 몇 배다? 2분의 2의 P분의 Q승 배이다 라고 했을 때 PQ를 구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핵심은 요겁니다. 6번째 복사했더니 글자의 크기가 처음 거의 2배가 되더라. 이걸 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크기를 우리가 M0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0을 붙여주게 되면 변하기 전에 처음 상태를 나타내는 문자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M0를 처음 크기라고 한번 해보죠. 이걸 한 번 확대하게 되면 M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됩니다. R%만큼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이걸 또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R% 확대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다시 R%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번 확대했을 때 크기가 됩니다. 이런 규칙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저 기억번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처음 M0였던 거를 R%씩 6번 확대하게 되면 요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처음 크기의 몇 배와 같더라? 2배와 같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찡콩 없어지고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제곱이 6제곱이 2구나. 우리가 샥 지우고 1 플러스 100분의 R이 얼마구나?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6번째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8번째 확대한 복사본을 한번 구해볼까요? 8번째 확대한 애는요, 두 번째로, 자, 8번째 확대한 녀석은요, 처음이 M0고요. 당연히 1 플러스 100분의 R이 얼마? 8제곱이 되겠죠. 얘가 6번째 확대한 녀석은 당연히 M0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승이 되는데 몇 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얘를 나눠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변과 우변을 나누게 되면 요거 없어지고 문제가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건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얼마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위에서 가장 강력한 힌트를 알아냈죠. 그래서 얘가 제곱하게 되면 좌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변도 제곱하게 되면 2의 6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얘는 2에 분배되면 3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 Q가 1, P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1 더하기 3이 돼서 순서대로 쓸까요? 3 더하기 1. P가 지금 3이니까 얘가 P, 얘가 Q니까 3 더하기 1은 4 하고 풀리게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한테만 쉬울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활용 문제하면은 그냥 일단 겁부터 먹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활용 문제가 사실 일반적으로 풀어보는 대수 문제나 그런 것보다 더 사실 정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995년 말에 4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서 우리가 매년 일정한 비율 R%씩 증가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2015년 말에는 얼마가 됐더라? 676만 명. 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4만 명이었던 게 엄청나게 늘어났네,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2005년 말에 인구는 얼마였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몇 년이 흘렸냐면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일정한 비율로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변하기 전의 상황이 4만 명이었습니다. 자, 4만은 4 곱하기 10의 4승으로 쓰면 되겠죠? 곱하기 1년마다 얘네들이 R%씩 늘어나요.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R이 1년마다 곱해지게 되는데 10년 동안 R%씩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총 10번이 곱해지게 되겠죠. 이 녀석이 이제 계산해서 얼마가 됐냐면 676만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식 잘 세워지나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10의 4승, 10의 4승을 나누고요. 양변을 똑같이 4로 더 나눠주게 되면 4, 1은 4, 4, 6, 24, 4, 9, 36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선생님 얘는 13의 제곱인 거 내가 외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둘 다 똑같이 몇 승을 해서 2분의 1승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1 플러스 100분의 R에 몇 승이 되겠죠? 전체 5승이 되겠고요. 얘는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그럼 2005년 말에는 잠깐만 이거 10년 맞니 여러분들? 빼면 20년이죠. 아이고 미안해요. 뺄셈도 못하면서 그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죠? 20년이죠. 그러면 여기도 20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잽싸게 창피하니까 잽싸게 바꾸고 여기도 이렇게 잽싸게 바꿀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똑같이 R%로 증가하게 되면 원래 거의 몇 배가 된다. 13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러면은 2005년에는 몇 명이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1995년에서 2005년으로 흘러갈 때는 이때가 10년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뭐 식으로 세워도 돼요. 식으로 굳이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이 1995년에는 4만 명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일정한 R%로 늘어난 후의 양은 요게 되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위에서 이 녀석이 얼마인 걸 찾아냈어요. 13인 걸 알았으니까 4 곱하기 13 곱하기 10의 4승이 되면서 얘가 곱하면은 50이죠. 그래서 약 52만 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2만 명.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이런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10년이 흐르게 되면 원래 거의 13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유형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문제의 유형은 이 지수 단원의 아주 대표형 문제고 등비 수열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대표형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 파트의 공부를 활용까지 모두 다 공부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